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실적 시즌을 보는 관점에서 나스닥보다는 다우와 관련된 종목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걔네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의외로 시장 기대치보다 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작년의 리뷰를 통해서 왜 이렇게 나스닥하고 다우의 성과 차이가 커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여러 가지 저명한 언론에서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죽어도 나스닥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뭐 올해 아직은 상저하고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1월 달은 제가 상고 하저를 주장했고 연간으로는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 만약에 주식이 올라오는 상반기에 빠져서 사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여전히 평균 회귀를 주장하고 있어서 작년에 안 좋았던 나스닥을 사자는 콜인데요. 이거를 작년 리뷰 그리고 작년의 PER과 할인율 간의 관계 등을 보면서 이게 왜 구조적인 게 아니고 그냥 평균 회귀가 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주식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 세계 1위로 많이 빠졌습니다. 의외의 숫자가 있는 게 뭐냐면 MSCI 코리아 달러 지수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2%가 더 빠졌습니다. 하나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보다 테슬라가 작년에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장은 어떤 시장이었냐면 이 아크 관련 기업 또는 이 우리가 성장주라고 그냥 이렇게 규정 짓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개별 종목이라면은 이런 거죠. 개별 종목이면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업종이나 어떤 지수가 특히 미국에 있는 지수가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전 사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런 겁니다. 2004년에 제가 이 업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2007년, 8년까지 신흥국하고 비미국이 되게 강했습니다. 달러도 약세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때는 그걸 구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구조적이란 말이 많이 나올 때가 고점이긴 했는데 왜냐하면 2001년에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질 거라고 믿어졌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경제 이 블락에 들어온 거죠. 정말로 큰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주가가 올랐던 건데 그 정도 파워의 변화가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신냉전, 탈블록화, 세계 탈세계화, 블록화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라고 하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많은 지수는 할인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이런 구조적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은 다른데 작년에 나스닥이 다우보다 안 좋았던 이유는 그냥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 실적이 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나스닥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익이 줄었습니다. 이익이 늘었던 다우나 S&P랑은 다른 모습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건 2020년 딱 3년,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땠냐? 그때는 또 나스닥 실적 증가율이 S&P나 다우를 압도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4차 산업혁명, 언택트 혁명, AI, 자율주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나스닥을 안 사면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때 2020년에 한화투자증권 우리 회사에 와서 처음 썼던 게 은행이었는데 그때 은행 리포트를 보고 몇몇 분들이 했던 얘기는 세상에 요즘 누가 은행을 보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죠. 저는 지금 다우에 대한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소위 가치주에 대한 사람들의 구조적인 기대가 2년 전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2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스닥 이익이 좋았고 지금은 다우 이익이 좋았던 거죠. 2020년에 나스닥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를 무려 36%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고요. 작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24%포인트 아웃퍼폼 했습니다. 23년이 되면 컨센서스를 보면은 나스닥의 실적 성장률이 다우보다 커요. 이걸 이제 믿을 수 있냐 없냐는 일단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컨센대로만 된다면 저는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평균 회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을 누가 더 빨리 줄이냐의 싸움이라고 보면은 저는 컨센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할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할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래이익을 땡겨오는 나스닥이 훨씬 더 부진하다. PER이 더 많이 빠지는 게 맞다라는 논리예요. 개별 종목으로는 매우 맞는 얘기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지수로 과연 실제 이걸 데이터로 해봤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EPS가 늘었는데 이 EPS 늘어난 거보다 주식이 덜 오르거나 또는 EPS 올랐는데 주식이 빠졌을 때 이때는 결국 PER이 그만큼 할인한 거거든요. PER이 그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언제 있었냐? 10년, 2011년, 18년, 21년, 22년 이렇게 5번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왜냐하면 PER은 금리 함수이기도 하지만 그로스가 떨어질 때도 PER이 떨어지고 또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구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본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 금리도 함수지만 주식시장 위험, 소위 말하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도 함수가 되거든요. 요게 늘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시기를 보시면 나스닥이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PER 할인율이 더 커졌던 때는 2011년밖에 없습니다. 2011년은 나스닥이 할인율이 딴 데보다 컸었는데 그때 금리가 올랐던 시기였냐? 아니죠. 그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더라도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그 주식 위험 수익률일 때 이 주식 위험 수익률을 위로 올린 거죠. 요걸 올리면서 나스닥 기업들이 위험한가 보다 하고 할인율이 커졌었습니다. 18년이나 22년은 금리가 올랐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당연히 금리가 올랐으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만 할인율이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비슷하고요. 다우도 2018년은 비슷했고 작년은 다우만 좀 적었었습니다. 작년 숫자를 말씀드리면 다우가 PER 때문에 빠진 부분이 13% 정도 되는데 나스닥은 24%고요. 오히려 S&P가 25%로 1%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가 올랐으니까 돈을 나중에 버는 애들의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스닥 할인율이 특히 많이 빠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PER이 떨어지는 할인율이 확대되는 그림은 나스닥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다우에도 일부 나타났고 S&P 500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작년에 나스닥이 안 좋았던 거는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거지 또는 실적이 나빠서 그럼 실적이 나쁘면 그 PER을 적용한 함수에는 성장률도 들어가는데 이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이게 순전히 금리 인상 때문에 나스닥이 더 빠진 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나스닥이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주장하는 대로 나스닥의 실적이 다우존스보다 올해 성장률이 좋다면 그럼 PER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성장 부분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금리는 똑같은데 제가 주장한 대로 제 주장이 맞다면 금리 때문에 나오는 할인율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은 나스닥이 다우존스보다 주가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제가 이제 연간 전망 말씀드렸을 때 상저하고 평균 회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1월은 상고 화저인데 1월 달만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논리를 뒷받침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식에 대해서 보실 때 또는 상반기가 주가도 오를 수도 있겠죠.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때는 저는 작년에 좋았던 애들을 너무 많이 열심히 쳐다보시는 것보다는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저희가 넷플릭스가 월트 디즈니한테 모든 걸 뺏기고 누가 세상에 요즘 OTT를 보나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OTT 다 해제해요. 이런 뉴스 나오고 나서 넷플릭스가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메타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주식이 엄청나게 또 안 좋고 해서 그날도 20% 빠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88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5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가 완벽히 망할 거다 이런 뷰가 있다면 주식을 영원히 안 쳐다봐도 되고 그 업종을 안 쳐다봐도 되는데 지수단에서는 나스닥이라고 하는 지수는 2000년, 2001년, 2002년과 같은 IT 버블의
거기에 911에 엔론의 분식회계에 이런 것들이 엮이지 않는 한은 지수는 돌아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 평균액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혹시 뭐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